이 책이라면을 요리하는 북셰프 김기현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책을 읽다가 책을 쓰게 되었고, 책을 쓰다가 인생을 다시 쓰게 된 김기현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열광적인 뜨거운 박수와 웃음과 또 환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약간의 과장인 듯도 합니다. 그렇게 삶이, 인생이 특별히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외적인 면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요. 그 변화의 출발점은 저에게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읽다가 보니까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쓸 거리가 있게 되고 책을 읽은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구 밀고 올라오는 느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 토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마구마구 처먹었더니 마구마구 밀고 올라오는 그 무엇이 있었고, 쓰고 싶어졌고 쓸거리가 있으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그 쓴 것들이 글이 되었고, 네, 책이 되었고, 그 책이 된 책들이 제 밥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로고스 소원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 책 글 쓰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이 책 때문에 로고스는 있었고 제가 책 써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면을 요리할 때에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이제 좀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목차를 보시면 목차는 크게 1부와 2부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책 읽는 법과도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요? 책을 읽을 때에 제목도 보고 추천자도 보고 하지만 또 하나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목차입니다. 책의 목차를 보고 책이 어떤 책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제목과 또 주제와 관련돼서 목차를 잘 구성하느냐를 보면은 이 책의 뭐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 이 책 글 쓰는 글쓰는을 보면서 목차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목차를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반부는 왜 글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5가지 이유가 있고요. 후반부는 글 쓰는 스텝들, 과정들을 5가지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전반부에서는 5가지인데요. 이것 또한 자세히 보시면 또 3가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글 쓰는 것이 영성에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나 자신과의 측면에서 먼저 얘기했는데 벌써 내적 치유와 회복과의 관련되는 내면성, 그리고 지성을 개발해 준다는 지적인 측면, 그죠?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편지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칼럼이나 에세이나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글을 써야 되느냐는 5가지 이유가 있고, 이 5가지를 다시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측면, 기도라는 기도문,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면 치유와 그 다음에 지적인 지속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이를 좀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프레임을, 그 구조를 파악하시고 읽으시면 책이 훨씬 더 잘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전반부 내용을 보면은요, 글 쓰는 이유에 대해서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와 관련된 장르를 하나씩 보태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기도문, 그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 했을 때 편지 쓰기,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내 자신을 치유한다는 면에서는 이제 일기 쓰기, 이런 식으로 세팅을 제가 구조적으로 해놨으니까 이 구조와 프레임을 이해하고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고요. 후반부에서는 글 쓰는 스텝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읽어야 되겠죠? 알아야 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고, 뭐 영화든 책이든 무엇이든 신문이든 읽어야 되겠죠. 읽은 다음에 뭐를 해야 되나요? 읽은 것들로 바로 글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이라든가 좋은 정보들을 요약하고 메모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스킬들이 책에 담겨 있고요. 그것들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아웃라인이라고 그러죠. 아웃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개요를 잡고 구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서론을 어떻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쓰고 마무리는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략 분량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윤곽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써야 되고요. 네 번째는 첫 번째는 읽었죠? 그 다음 메모했죠? 개요 작성했죠?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문장식인데 중요한 거는 문단식입니다. 한 문장 잘 쓰는 것보다 문단을 잘 써야 되는 거는요. 그래서 그 문단 쓰는 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태고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제 글은 성형빨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제 글은 한 번 써서 좋은 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계속 고칩니다. 그래서 성형빨이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그래서 고치는 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조를 보고 읽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워크북이 있다는 겁니다. 워크북이. 그래서 초판에 나왔을 때는 워크북을 따로 만들었는데 개정판을 내면서 워크북을 책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워크북이 있으니까 워크북을 가지고 실습해 보시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책의 워크북과 이 책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청년들과 12주 동안 했다든가 5주를 해봤다 또는 6주를 해봤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는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나 학생들, 성도들을 상대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직접 해보시면 제가 경험했던 글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 아주 그 편집자가 탁월하게 해놨죠. 그리스도인에게 작가가 된다는 것은 창조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어가는 것이다. 제가 쓴 말인데 제가 쓰고도 좀 잘 쓴 것 같죠? 네, 우리는 대문자 A로서의 창조주는 아니지만 소문자 A로서의 글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말과 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듯 우리 또한 말과 글로 내 자신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글 쓰는 그리스도인 이 책 북셰프가 직접 만든 요리입니다. 한번 만나게 드셔보시고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식탁에 초청해서 함께 이 책을 먹고 마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